우리 저기 오늘 요 세팅했던 우리 직원 한 분이 실수를 하나 하신 게 뭐냐면 크롬으로 들어가서 이 주소를 들어가고 크롬에서 여기서 이제 앱으로 아이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제 할 때 엣지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됐다고 서두르신 분들도 로그인이 안 된 게 아니었고 크롬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게 엣지로 열려서 로그인이 안 된 걸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바탕화면에 있는 그 아이콘 더블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강의 끝나고 수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롬 창으로 열렸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앞에 쉬는 시간 전에 해봤죠. 역상 지출인데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역상 지출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넌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의사, 여기 되게 자연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가끔씩 고라니도 나오고요, 멧돼지도 나오고 합니다. 뒤쪽이 산이어가지고. 자, 넌 서울대학 병원 내과 의사라고 되는 역할이죠. 얘한테 역할을 준 거는 요번에는 내과 의사라는 역할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증세가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개선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미사여구 그냥 쓸데없는 말 같지만 이게 상황 입력입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규칙을 해야 되는지 표로 작성해줘가 지시와 출력 형태가 같이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네,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AI는요, AI를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그냥 LLM이라고 표현할게요. LLM 모델입니다. 우리가 글로 물어봤을 때 글로 답하는 녀석은 그냥 모두 다 LLM인 겁니다. 챗GPT도 LLM, 제미나이도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 거죠. 클로드도 LLM, 다 언어 모델인 겁니다. 언어 모델은요, 질문자의 질문을 답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좋은 거지, 얘가 정말 어디 똑똑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이 똑똑해야 답변이 똑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봐야죠. 그래서 이 복사된 거 그대로 프롬프트에다 컨트롤 V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채팅창 바꾸지 마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이 윗줄만 드래그 하셔가지고 첫 번째 줄 역할만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지우신 다음에 전혀 이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역할을 한번 극단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넌 제가 자주 부르는 유명한 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야. 이순신 장군이야. 전혀 상관없죠. 네,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고 이제 엔터 쳐볼게요. 뭐라고 답을 해주는지. 자, 얘한테 질문할 때는 반드시 여기 프로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제가 빠른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답을 프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료 버전을 프로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아까 위에 답은 좀 이렇게 마치 그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전문의가 나한테 진단해 주듯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역할을 바꿨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대의 몸속에는 부적군이 진을 치고 있으나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극톤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군사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유산소 훈련을 기필코 실천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병법, 굴량미 뭐 이런 말을 써내면서 적군,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뉘앙스로 답을 하셨을 겁니다. 단어가 다르겠지만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할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에 얘가 쓰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런 내용에 이런 부분에 이걸 쓰고 싶은데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 용어가 아니야. 그럼 내가 또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AI가 잘못 준 게 아니고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역할과 내가 써야 되는 그 부분의 역할과 상황 입력이 정확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상, 지출 반드시 써주시고요. 출력 형태는요, 단순히 표로 작성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출력 형태의 예시고요. 사실 출력 형태를 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잘 쓴 내용을 그대로 애한테 주는 겁니다. 이 예시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예시대로 작성해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쓴 거든 아니면 AI랑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든 상관없어요. 그 결과물을 예시로 주는 게 출력 형태의 가장 완벽한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역할을요, 컨트롤 V 그대로 하시고요. 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청자를 낮추는 거죠. 어린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지금 위에 돌아가면서 답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뭔가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딥싱크를 하는 건데요. 한 번의 생각을 끝내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딥이 들어가면요, 3번 이상 하면 딥이 됩니다. 딥러닝도 레이어를 쌀 때 한 층만 LLM이 한 번만 답을 해서 내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러닝인 거고, 딥러닝은요 3번 이상 레이어가 축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축구공 회사에 다니고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품질 검수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출하 전에 이 공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쩐지 검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LLM입니다. 자, 한 명이 축구공을 검사해요. 그리고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 검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명이 있어요. 검사할 때 100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정확도가 높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한 명이 공을 검수하는 거하고 100명이 공을 검수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정확도가 높아질까요? 당연하죠. 무조건이죠, 이거. 그렇죠? 100명이 너무 많다? 비교군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3명. 한 명과 3명은 어떨까요? 그래도 3명이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코스트가 들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더 들겠죠. 한 명이 하는. 근데 이게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는 GPU 이전에는 CPU가 혼자 할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성능을 좋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쌉니다. 근데 이제 GPU를 쓰게 되면 병렬이 가능해지는 학습에 실행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컴퓨터 하나 조립하려고 보세요. 한 200만 원 들여서 조립하는 걸 1년 전에 200만 원 든 거 하고 오늘 200만 원 든 거 하고 컴퓨터 성능이 어떻습니까? 가격은 안 떨어져요. 사실 컴퓨터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 AI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컴퓨터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검수할 돈으로, 그 시간으로 100명이 해도 그 돈이 더 들지 않고 시간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늘어나지 않는 컴퓨팅 파워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압축률도 점점 좋아지고요. 데이터에 저장하는 양도 우리가 예전에 메가, 기가, 이제 테라를 씁니다. 그렇죠? 개인도 테라를 씁니다. 그렇죠? 그 단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LLM 성능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친구들 뭐 어떻게 해줄게요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처럼 말을 하죠. 유아 그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상황을 입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빙의를 시켜서 얘가 말을 한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이 여기가 식었는데 왕가 사는 남자 한 번씩 다 보셨나요? 자, 내가 장르 감독인 겁니다. 그리고 이 LLM이 유해진 배우예요.
유해진 배우가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그렇죠? 베테랑이잖아요. 장항준보다 연기가 잘할걸요. 그래서 장항준이 자 이번 씬은 당신이 워낙 유명한 거 잘하니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딱 테이크를 찍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한테 배역을 주고요, 옷도 맞춰서 입혀주고 대사도 이번 씬에서는 이 대사를 하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감정이입하라고 연기를 더 잘하는 유해진한테 장항준 감독이 감독이랍시고 해줘야죠. 왜냐면 감독이 목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쓸 거라는 걸. 영화 전체 흐름이 어디에 쓸 거라는 거를 배우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총괄은 감독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진한테 자 이번에는 거지로 이번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세요. 이번에 당신은 왕으로 해서 올라가세요.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줘야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하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감독의 롤입니다. 사실 예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게 연극이잖아요.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연극하는 걸 테이프에 담은 게 헐리우드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 예전에는 무조건 그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한테 시나리오 줄 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롤인 겁니다. 역할이. 예. 그래서 역할을 롤을 얘한테 오늘은 거지야, 너는 엑스트라야, 넌 주인공이야라고 얘한테 LLM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사를 하고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세요. 이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챗GPT는요. 제가 제미나이도 챗GPT라고 부를 거고요. 클로드를 해도 챗GPT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이름 했어요. 그냥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LM의 대명사, 챗GPT. 저 GPT한테 말을 걸면요. 얘는요. 거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해줄게. 본론을 내리고 마지막에 이런 건 더 어떻습니까? 라고 앞서 나갑니다. 얘는 항상. LLM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랑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형식은 똑같습니다. 사족을 달고 가운데 본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하실 때 사족 제거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더라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나요? 제가 마지막에 준 건 잘 해줬고요. 아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 답변에 아스타리크 두 개가 달리는 경우에 답변에 보셨습니까? 아스타리크 별표가 양쪽에 두씩 달립니다. 이게 마크다운 코드예요. 뭐냐면 아스타리크 두 개 사이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세요라는 마크 표시입니다. 근데 그거를 굵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이게 굵게 표시되고 얇게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코드를 하지 않고 그냥 아스타리크 두 개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메일에 붙여넣거나 본문에 붙여넣기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붙여넣기 하고 아스타리크를 없애지 않았다. 그럼 어떤 형국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복붙했습니다. 복붙하고 검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나중에 복붙하시더라도 그 아스타리크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가 본 결과물에 누가 준 결과물에 아스타리크가 있거든 하면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복붙하셨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실 때 사족 없애기, 아스타리크 확인하기 두 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건요. 이제 여기다가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거는 너무나 이제 많이 해보시고 썼을 거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굳이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역산 지출하시는 것만 좀 하시고 제미나이의 신박한 기능이 캔버스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캔버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캔버스를 좀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에서 캔버스 기능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새 채팅을 누르시고요. 이거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영어로 번역하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얘는 태생 영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어들을 계속 데이터 학습시키고 있긴 하죠.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영어의 학습량을 어느 외국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영어는 따라갈 수 없다. 평생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 특유의 LLM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영어의 학습량은 지금 나와 있는 LLM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프롬프트에다가 자, 내가 한글로 너한테 질문하더라도 너는 영어로 번역해서 답변을 받아. 그리고 그걸 번역해서 나한테 알려줘 해서 당구 칠 때 쓰리쿠차 치듯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의 정도가 높습니다. 일부러라도 기존 프롬프트 외에 양식 같은 거는 영어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1도 없으니 우리가 20명이 동시에 질문하는 양도 다르듯이 내가 똑같은 질문을 시간차를 두고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질문 답는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을 받으실 거면은 같은 질문도 3번, 4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하신 후에 결과물을 취합해서 다시 요약해 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아는 것처럼 둘러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샘 알트먼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이번 버전에는 할루시네이션, 허언증이라고도 하고요, 실수라고도 하는데 그런 허언증을 많이 줄였습니다라고 그러지 100% 해결했습니다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LLM은 정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질문자의 질문을 조합해서 트랜스포밍해서 답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3.5일 때 이런 이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챗GPT에다가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과 맥북은 전혀 시대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모른다, 잘못됐다 질문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챗GPT가 조선왕조 실록에 이르기를 1400몇 년도에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후민정음을 창제 중에 그 신하들과 토론하고 있었는데 말다툼이 일어나서 신하에게 맥북을 던진 사건입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2022년, 2023년 1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캡처가 돼가지고 유머 게시판 한참 돌아서 밈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언증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챗GPT가 항상 논리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얘가 사실을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그림을 그려져 있을 때 지금은 잘 그리지만 정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요. 손가락이 6개, 엄손가락이 없는 4개, 팔도 막 여러 개. 왜냐면 AI한테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질문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 이 먹을 때 입으로 안 넣고 귀로 넣고, 그렇죠? 음식 같은 걸 그렇게 그려낸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고쳐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해결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는요 인간의 뇌를 본따서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같이 느껴지면 취행 테스트 통과한 겁니다. 얼마나 똑같냐면 사람이 변명하잖아요. 저도 어제 술을 먹진 않았지만 회식을 했다고 가정해보고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많이 취해 있었겠죠. 그 와이프가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럼 제가 사실대로 여기선 이렇게 마셨고 여기선 이렇게 마셨어 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한 병밖에 안 먹었어. 잠깐 먹은 거예요.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러대듯이 그런 것까지 AI가 정말 말을 둘러대는 것 같은 묻자만 소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AI를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대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얘는 정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걸 지키면서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제미나이로 오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이 가운데 시선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풋이라든가 콧말이 여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세요? 네.
여기 안 보이는 건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거든요. 여기 안 보이시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플러스 버튼은요, 파일을 첨부하는 건데요. 요 그때 파일 첨부하는 실습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도구 보이시죠? 도구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중간에 두 번째에 있는 캔버스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캔버스를 클릭. 그럼 뭐 이렇게 이런 걸 해보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용해 보기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캔버스를 없어졌네.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냥 요즘 그 기능이 없이 그냥 캔버스 하니까 바로 그냥 캔버스가 딱 떠버리는데.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실습 프롬프트에 가셔가지고요. 캔버스 기능 중에 슬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한테 그냥 질문해서 답을 받는 건 아까 해보셨잖아요. 역상 지출을 통해서. 캔버스 기능은요,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뭔가 도화지 같은 데다가 옮겨서 글을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프롬프트 중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쳐져 있는 프롬프트가 몇 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괄호로 쳐져 있는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아니면 창의적으로 창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업무적인 걸로 하셔도 되고요. 업무 외적인 그냥 개인적인 걸로 하셔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여러분들의 창의력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복사하시고 제미나이에 가서 모델은 프로로 하시고, 그렇죠? 프로로 하니까 도구가 생겼죠? 네, 캔버스.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 중괄호를 바꿔주세요. 제가 이거 이제 처음에 이 프롬프트를 사이트를 만들 때 하던 예시이고요. 오늘은 뭘 해볼까요? 제가 이제 5월달이 되면 요거 사이트를 대대적인 리뉴얼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프롬프트 안 쓰는 것도 있고 교육 중에 안 쓰는 것도 있고 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플로우 파트도 좀 만들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보겠다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WX 기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중괄호를 만드시면 돼요. 아무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떠오르시는 걸로 아무거나 하십시오. WX 기초 실습 프롬프트 뉴 트렌드 리뉴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답을 해줄지 저는 감이 안 오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안 바꾸셔도 되고요. 바꾸실 거면 중괄호를 바꾸시고 뒤에 슬라이드 만들어줘. 메이크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시고 여기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기능을 키면요, 내가 생각을 좀 하다가 도화지 같은 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왼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잘 되실 거예요. 한 가지 참고로요, 이 WX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만든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DX, AX는 통용되는 말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W라는 말을 붙였어요. 워크웨이의 단속적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래서 AX와 WX, DX를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도 검색이 안 되실 겁니다. 그냥 포스코 그룹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미나이가 WX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저 무슨 말이지? 뭐의 약자일지 자기 혼자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줄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랑 나눈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입해가지고. 자, 그리고 답변이 순차적으로 좀 굉장히 좀 느리는데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게 PC는 21대지만 사실 여기 망은 여기 쪽에 여러분들 하면 오른쪽에 앞쪽에 보시면 여기 데크가 있는데 이 망에서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IP가 하나로 나갑니다. 그래서 느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망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WX 기초교육뿐만 아니고 WX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사내망보다는 사회망에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코딩도 해야 되고 이러면 사내망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전체 사업장은 다 보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방해 전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테더링 한다든지 하는 게 안 되는데 요방만 이 지금 인재청정원 포항의 전체 강의장 중에 유일하게 정용관 112호만 그 보안 해제를 신청해서 받은 방입니다. 그래서 사회망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 강의를 못해요. 에그를 가져와도 그 에그를 다 목표와 신청을 또 다뤄 해가지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요방만 미리 다 승인을 받아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포스코 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하나의 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이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로딩 2바퀴만 돌아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때립니다. 빨리 좀 되라고. 마우스 클릭을 막 하고 있죠. 새로 고침 막 하고. 오늘은 여유를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답을 해줬네요. 다행히.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데요. 재미나이에서 슬라이드 요청한 건요. 꼭 출처를 맡겨요. 그래서 13장이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출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다크 모드를 아무리 눌러도 다른 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무용지물 물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PT의 퀄리티를 한번 보시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고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 겁니다. 이게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는 출처 표시니까 쓸데없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한테는 총 12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강의 발표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로 해줬는데요. 보통 이래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간지나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도회화 되어 있는 장부터 해서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세 번째 페이지와 저의 세 번째 페이지에 전문용어로 왁구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틀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제는 바뀌지만 페이지의 틀은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슬라이드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번역이 되는지 스텝을 2번 정도, 2발짝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이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누르면 왼쪽 밑에 슬라이드 생성 중이라고 뜰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슬라이드로 열기라는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좀 기다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이제 구글 독스에서 마치 PPT 열듯이 열 수가 있어요. 기다려볼게요. 조금 빨리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슬라이드 열기 보이시죠? 자, 안 뜨신 분들은 좀 기다려주시고 뜨신 분들은 이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PPT가 크롬 창에서 열리듯이 웹페이지 열리듯이 이렇게 편집함이 뜰 겁니다. 네. 왼쪽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요. 가운데 노란 부분에 그 슬라이드 편집 화면이 나오고 위쪽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 또 발표자 노트도 쭉 나오고 진짜 PPT 같죠? 대신에 이제 PPT는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그렇죠? MS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걸 본뜬 구글에서 만든 시트 프로그램이라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디자인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WS 기초 과정이지 디자인 PPT 스킬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디자인하고 완벽하게 디자인한 후에 결과를 보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한 2-3장 정도만 이렇게 디자인 되는구나
한 70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타이틀 페이지 1번 페이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데 글자 수정하는 거는 그냥 하지 않고 순전히 AI한테 그냥 입으로만 날코딩을 입으로 거저먹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바나나 모양 보이시죠? 이미지 생성 도우미를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여기에 있죠. 자, 타이틀이 나왔을 건데 이 타이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얘를 다운표로 묶습니다. 다운표로 묶는 소리는 키워드로 만든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말을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해주시고 자, 여기 하신 다음에 이 타이틀에 어울리는 슬라이드 첫 페이지 디자인 해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가 우리가 이따가 플로우로 이미지 생성 해보겠지만 이전에 이 슬라이드도 디자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안 쓰면 돼요. 또 다시 시키면 되는데 오늘은 그런 수정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일단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까지만 배우실 겁니다. 네, 전 나왔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만들어진 거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 딱 들어가요.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로 삽입을 누르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건 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게 폰트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은 빌드업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 원본을 지우고 내가 만들어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얘는 이미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글씨를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글씨 자체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노트북 LM 할 때 이미지로 된 글씨 바꾸는 방법은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그냥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3번부터 보시면은 여기 닫아볼까요? 닫고 닫아보세요. 닫으시고 3번 페이지부터 보실까요? 3번이나 4번 눌러보시면 여기 이 슬라이드 개선이라는 마크가 또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시면 여기 창을 닫으시면 돼요. 오른쪽에 설정창을 닫으시면 원 슬라이드 메시지는 안 나타나지만 도해화되어 있는 페이지에는 이 슬라이드 개선이라는 그 버튼이 보이실 건데 얘를 누르셔도 이렇게 제미나이를 통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콘텐츠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수록 이 슬라이드를 다시 디자인해줘. 시각적 레이아웃이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되어 있죠. 한 칸 띄시고요. 여기다가 저는 귀여운 카카오톡 스타일에, 왜냐면 카카오톡은 저작권이기 때문에 얘가 저작권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카카오톡 스타일의 캐릭터 할 때 캐가 어이가 맞나요? 아이가 맞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한테는. 아시겠죠? 보고서를 쓰거나 메일 보낼 때 사람한테 보낼 때는 맞춤법 검사하십시오. 근데 얘한테 물어볼 때는요. 맞춤법을 1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가 맞아, 가가 맞아. 은이 맞아, 은이 맞아 라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외래어, 특히 외래어는 헷갈리죠. 어이가 맞나, 아이가 맞나 헷갈리는데 얘한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맞춤법 틀리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잘못 써가지고 타이핑 잘못해서 받침이 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성해줘, 설명해줘 다 같은 말입니다. 얘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의 캐릭터가 소개하는 디자인으로 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바뀌겠죠. 그러면 시키겠습니다. 얘가 이 장표를 리디자인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화면이 이렇지 않았는데 좀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하지만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렇게 제미나이처럼 열리지 않고 아까 그 나노 바나나처럼 화면이 열렸었는데 오늘 업데이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만 바꿔볼게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디자인 해줬어요. 그렇죠? 카카오톡까지는 아니고 카카오톡 비스무리한 캐릭터로 해줬고요. 바꾸기 하지 마시고요. 아래 화살표 눌러서 삽입을 누르세요. 그러면 기존에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비교 본을 본 다음에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그러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원본을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있죠. 나노 바나나를 이미지 생성 도우미를 켜서 얘를 수정하시면 그림으로 된다. 알아두시고, 자,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밑에 슬라이드 개선이 안 뜨는 때 AI랑 디자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지 개선 썼을 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 닫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그 나노 바나나 마크 있었던 그 레벨에 가시면 가장 하단에 동영상으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그 옆에 동영상 변환이라고 또 뜰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 변환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아까 그 시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구글 비즈라는 프로그램 사이트로 다시 열릴 겁니다. 구글 비즈라는 새로운 사이트예요. 동영상 생성하는 AI입니다. 화려한 쇼츠를 만들 정도는 아니고요. 교육용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컷 편집해서 교육용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여기도 굉장히 신박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1페이지부터 휠을 쭉 굴려 내려서 마지막 페이지에까지 이제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 체크된 부분을 다 슬라이드에 넣겠다는 뜻인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저는 출처니까 저는 이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체크 해제하고 여기 동영상 초안 만들기 보이시죠? 클릭하시겠습니다. 릴스를 준비 중이라고 일관성 유지 중 뜨면서 뭔가 또 열립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UI가 보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한 슬라이드당 5초씩 시간을 둡니다. 밑에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이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5.0 그래서 5초라고 보시면 돼요. 한 슬라이드 5초고 두 번째 슬라이드도 5초고 해서 5초씩 해서 총 12장이니까 1분짜리 영상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어붙이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내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공유 버튼 안에 눌러서 MP4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결과물을 내는 곳이니까 마지막에 클릭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그럼 어떤 AI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고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면 이 페이지를 수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에 쭉 보시면 음성 해설 먼저 넣어볼까요? 음성 해설을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를 클릭하면 이 장면에 어떤 AI가 어떻게 말할 건지를 내가 프롬프팅은 질문이죠. 스크립트라고 표현할게요. 스크립트를 넣으면 내가 그대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이 페이지니까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WS 기초 실습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치겠죠. 여러분들도 그대로 치세요. 자, 지금부터 WX 기초 실습 프롬프트 활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시고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음성 해설 옆에 변경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가지고 미리 듣기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그 스피커 볼륨 크게 하셔가지고 여기 우성우성 거려 상관없으니까 소리를 들어보시고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은 작업 오늘 바닷바람이 정말 네, 저는 여기 요 목소리 좋은 것 같아서 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요 미리 듣기 말고요. 이 네모 전체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완전 된 걸 확인하시고 선택 오른쪽 밑에 있죠? 누르면 그 AI로 성우가 바뀌어 있고 여기서 미리 듣기 하시면 위에 말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WX 기초 실습 프롬프트 활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수정할 게 없는데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을. 자, 여기에 써있는 글자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글자가 아니고 순전히 아나운서의 오디오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수정해도 발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시냐면 사실 저는 제가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WX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있죠.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말할지 잘 말할 수도 있지만 실수해 가잖아요. 로딩을 좀 합니다. 이거 읽어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WX 기초 실습 프롬프트 활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3,555원입니다. 이거 실수해야 되는데 원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얘가 되게 한문어처럼요.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를 말을 하고 그 단위를 말 못해요. 10만, 100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 못하고 그냥 1, 2, 3, 5, 1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수정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여기다가 한국어로 치는 거예요. 12만 3,555를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지금부터가 너무 평온하다, 말이 너무 평지 같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뒤에다가 물음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쉼표를 한번 치면 조금 더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호를 꼭 맞춤에 맞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올리거나 끊거나 쉬거나 이럴 때 기호를 넣으시면 돼요.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WX 기초 실습 프롬프트 활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123,555원입니다. 이거 좀 틀렸어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영어가 어눌하다 그러면 한국어로 치시고 또 이것도 이런 거예요. 만약 이게 실습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습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발음 끼워들어 쓰시는 거. 총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어로, 아라비아 숫자도 한국어로, 그리고 쉼표, 물음표, 마침표 이런 걸 넣으셔서 말의 어조를 바꾸는 거, 그리고 발음 키워드를 쓰시는 거 해서 이 네 가지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단어를 좀 조작하시면 AI가 말하지만 AI가 아닌 것 같이 최대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정하셨죠? 지금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오는 지워야 되겠죠. 사실 오는 없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음성 해설 삽입을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누르십니다.